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대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자, K포인트 274가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9월 25일부터 K포인트 274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어 때문에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말일 날에 K포인트 관련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가 나와서 진행하고 이제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자, 오늘은 K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E74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작년에 이제 9월 25일 이전에 K포인트가 아닌 E74로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가 좀 많아서 다시 한번 점수와 준비 서류를 좀 안내하겠습니다. K포인트 274 비자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가 2023년에 3월에 A74를 받았는데 그런 점수제를 어떤 지침으로 따라야 되는지 연장 서류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K포인트 274가 시작되기 전에 E74 비자를 받은 근로자의 E74 비자 연장과 서류를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이제 10,000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좀 잘 안 늘어요. 10,000명에서 지금 11,000명도 안 돼서 여러분들 좀 큰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 연장 점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E74 비자 작년에 K포인트 274 하기 전에 정말로 점수가 높았고, 다만 작년 6월 말에 발표가 됐던 그 추가 접수 기간에는 이제 52점이 커트라인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E74 비자를 이제 연장하는 시즌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 또 재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K포인트 274가 아닌 52점, 72점, 72점으로 E74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6월 달에 발표된 그 추가 접수 기간에 발표된 E74 비자를 기준으로 점수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52점 이상이면 연장이 된다는 거 좀 확인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형사범은 이제 50만 원 일반적으로 그 사범 심사를 받으신 분들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50만 원 이상의 이제 국내법 위반해서 받으신 벌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E74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 요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총 52점이 넘으면 되는데 이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득이 2021년과 2022년도 소득을 합산을 해서 총 5,200만 원이 넘어야 되죠. 평균이 이제 2,600만 원 이상인데 중요한 건 매년마다 2,6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K포인트하고 다르게 기존의 52점, 72점, E74 비자는 2021년도 2,600만 원이 넘어야 되고 2022년도도 2,6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점이 넘어야 이거 포함해서 52점이고 만약에 소득이 이게 안 된다면 72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일부 출입국에서는 이제 소득이 안 되는 경우는 72점이 되더라도 연장을 해주지 않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예, 72점 소득이 2021년, 2022년 소득이 안 되는 경우는 72점이 가능하다. 다만 뭐 2020년, 21년도에 만약에 해외에 이제 장기 너무 오래 머물러서 소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2018년부터 2022년 소득 중에 높은 소득 2개 예, 활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최소 2,600 매년 2,600 그리고 2년 합산 평균이 2,600 이상이 돼야 되고 10점이 돼야 된다.
2년 평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점, 3,300 이상인 경우 20점 이렇게 되겠고요. 자격증은 이제 이게 통합해서 한 겁니다. 기량 검증은 뿌리 기업만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요즘 기능사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3톤 이상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게차는 점수가 없고요. 3톤 이상으로 기능사를 받으신 분들은 10점이 됩니다. 자, 학력은 고등학교 5점, 그 다음에 전문학사 이상은 10점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전문학사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한국대사관에서 E74 비자 이제 변경을 할 때는, 파키스탄이다, 방글라데시다,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았는데, 연장할 때는 복사본만, 이전에 제출했으니까 복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나이는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기준으로 하고요. 25세부터 27세까지는 17점, 28세, 29세는 14점, 30세, 32세는 11점, 33세부터 34세는 8점, 35세부터 39세. 그래서 40세, 만 40세가 넘어가면 0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작년 2023년 6월 말부터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25점을 받게 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신 분들은 총 30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픽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게 좋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받으시면 E74 비자 연장할 때도 30점이 플러스가 되고, 또 F299도 그렇고, 또 F51 영주권 비자 변경할 때도 이제 F299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F51 비자 일반 영주 자격 신청할 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E74였을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인데요. 2천만 원 이상이면 5점, 4천만 원 이상이면 7점, 6천만 원 이상이면 9점, 8천만 원 이상이면 12점, 1억 원 이상이면 15점인데, 이제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은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이 되는 시점, 2년 이상 적금을 넣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상이면 7점 이렇게 점수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처음에 E74 비자를 변경할 때는 그때는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적금을 많이 넣었어요.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E74 비자를 이미 받고 연장할 때는 솔직히 이 적금이 없어도 점수는 충분하니까 이제 요거를 가족 추총하는데 쓰거나 또는 가족 추총할 때 같이 살기 위한 전세 자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국내 자산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부동산만 해당되는데 1년 이상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은 이제 땅과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주택이죠. 그래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인데 5천만 원 이상이면 10점,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점입니다.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5천만 원, 8천만 원 조그마한 집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등기하고 1년 이상 되어 있으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경력은 이게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8년 이상이면 뭐 제조업이건 농축업이건 20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E74 비자를 변경해서 연장하는 경우에 8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E74 비자의 경력도 포함이 돼서 이제 E9 기간, E74 비자 기간 합해서 8년이 넘는다. 그러시면 20점을 받습니다. 자, 근속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있으면 1점이 되고, 자, 1년 6개월도 당연히 1점이고요. 2년이 되면 2점이 되고, 자,
2년 4개월이 돼도 이 2년이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하게 됩니다. 2점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매년마다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고, 이제 10년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맥스로 10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국내 교육 경험인데 요거는 사이버 대학교든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E9 비자 근로자가 전문 학사 또는 학사 과정을 사이버로 들을 수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비자 52점, 72점 인 경우에 작년부터 E9 비자 근로자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학사 2년제를 취득하게 되면 플러스 8점에 또 여기에 전문학사로 10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내 연수입니다. 이건 D4, 6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거의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유학과 추천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는데, 국내 유학 경험, 여러분들이 E9 또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전문학사 2년제, 학사 4년제, 석사 이상을 받으면 이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부처 추천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연장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뿌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 추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영주 자격용 하게 되면 아까 25점 플러스 5점에서 30점이 됩니다. 읍면 지역은, 이때 읍면 지역은 어디냐면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다음에 제주 서귀포시 여기에만 해당이 되고 읍면이어야 돼요. 읍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고 과거에 일했던 거 합해서 2년 이상이면 5점, 3년 이상이면 7점, 4년 이상이면 10점을 플러스로 받게 됩니다. 자, 사회공헌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표창은 이제 2점씩 그리고 2점에서 맥스로 3개를 받으면 5점이 되는 거고, 사회봉사는 2년이죠. 200시간. 1년이죠. 1년 이상 사회봉사를 했는데, 잠시만요. 1년 이상 이제 사회봉사를 했는데, 사회봉사 하면서, 잠시만요. 어디 살았지? 예. 1년이 아니고, 이제, 2년이 아니고 1년이겠죠? 자, 1년을 하고, 다, 어디요? 200시간 하게 되면 3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표창이 하나다. 그리고 사회봉사가 하나 가면 표창으로 신청하시는 게 점수가 높습니다. 자, 납세는 이제 전년도 소득이죠.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가 300만 원이 넘으면 5점이 됩니다. 지방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시절 때 계절근로 참여하신 분들, 부분은 이제 그때 지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3개월 하시면 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총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면 또 별도로 받게 되는데, 그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2점, 3년 이상이면 3점, 4년 이상이면 5점.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 또 E7-4 비자 근로자는 굉장히 큰 혜택을 솔직히 받을 수 있다. 감점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국내법 위반이에요. 형사범은 이제 그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이제 범칙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다만 이제 출국관리법 위반에서 이건 이제 한 번 이렇게 위반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게 뭐죠? 여권이 새로 나왔어요. 리뉴얼 해야 되는데 그걸 늦게 신청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됩니다.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한 번이 5점인데, 중요한 건 이 50만 원이 넘어간다. 형사범인 경우에 이제 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50만 원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부터 이제 벌금을 받으신 분들은 E7-4 비자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연장할 때 준비 서류를 좀 안내할게요. 원래 고용사유서가 여기 있잖아요. 고용사유서는 원칙은 연장할 때는 제출을 안 하는데,
일부 출입국에서 연장할 때도 고용사유서 제출하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그 수원 출입국 관할이 되고 있는 평택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고용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용사유서를 비자 변경할 때만 제출하고요.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통합신청서, 그다음에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다음에 복사본하고 사본을 제출하고요. 복사본과 원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수제 전환 심사표가 여기 있는데 52점 이상. 다만 52점 이상인 경우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거다? 소득이 10점을 받아야 된다. 매년마다 2021년, 2022년 2,6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요 부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이제 필수로 적용하는데 지금이 이제 시급이 9,860원으로 기준을 해서 월 그리고 연단 연봉을 기입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만 법인인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 특히 지방세가 부가세거든요. 요즘에 요거 때문에 문제가 좀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부가세가 제출을 못 해가지고 연장을 못하는 친구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요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만약에 납입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출입국에 얘기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대표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각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연장할 때 부가세를 냈겠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정도 줍니다. 자, 고용보험 가입자, 4대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이 되어 있거든요. 전 직원의 월급이 나와 있는 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쿼터가 정해지죠. 예, 쿼터가 E7-4 비자 같은 경우 52점, 72점인 경우에 쿼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금 3개월 이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의 20%가 가능하고 이때는 뭐라고요? 소수점 반올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3이면 1명만 가능하고요. 자, 2.5면 3명이 가능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쿼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인 대비 20%인데 실제로 추천서와 K포인트 274는 추천서 20%, 그 다음에 한국인 인원의 30%에서 50%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의 소득금액 증명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이 기준이고 만약에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소득이 좀 적을 수밖에 없던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러시면 이전에 있는 2018년부터 2022년도 소득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 2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인 경우에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해야 되고요. 재직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이제 이전에 일했던 읍면 지역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 한국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점수가 있는 경우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예, 필수가 K포인트 274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 사전평가 41점 이상이 필수지만 52점, 72점의 E7-4 비자 연장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가 필수는 아니다. 학위증은 있으면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4번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기량감육 확인서는 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교육을 받으신 경우, 그다음에 연수 경력 있냐 이거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위 국내에서 받으신 경우는 학위증 4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기적금 서류,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산 있는 경우 자산에 관련된 등기부 등본 몇 년 이상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용추천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고용추천서로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자
지금 솔직히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추천서를 재발급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52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에 한번 문의를 꼭 해보세요. 자, 사회공헌소리원은 표창장이 2점이잖아요. 자원봉사는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이면 3점이 주어지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솔직히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 인원을 더 드리는 건데 5%가 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에서 5%가 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5% 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거나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솔직히 한 3년 이상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용자 표창이 받는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현황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면 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머스크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외국인 근로자 이름이 사사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 이름을 쓰고 나서 E9 비자 근로자다, E74 비자 근로자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등록번호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입국에 제출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고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인 이름을 한국어로 그렇게 기표해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비자 종류 이렇게 해서 꼭 준비를 해가야 되고 이게 이제 고용산재보험의 이제 사업장 명부 고용에 요게 이제 인원을 20% 인원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지금 쿼터 한국인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쿼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다만 모든 회사에 E9 비자 근로자에서 E74 비자 변경했잖아요. 한 명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뿌리기업은 2명은 무조건 연장을 해준다. 비자 변경까지 포함해서 2명까지는 가능해준다.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 여부에 관련 없이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E74 52점, 72점, E74로 연장하시는 분들, 채점표도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점수표도 지금 가물가물할 건데, 이제 그 부분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구독자가 10,000명이거든요. 자, 올해 20,000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자, 10,000명 이후로 정말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안 늘었어요.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좀 여러분들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영상을 좀 더 적게 만들고, 또 자세한 영상을 좀 뜸하게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좀 친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서, 정말 올해 20,000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지금 20,000명이 되려면은 지금 11,50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1,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힘을 좀 주십시오. 자,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달 30일, 31일, 1월 6일, 7일 총 24강 강의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틀 잡는데 행사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힘으로 제가 좀 많이 구독자가 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을 좀 주셔서 올해는 20K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74 비자 연장 52점, 72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할 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점수표, 그래 준비서를 좀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요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거, 또 연장에 관련돼서 같이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연장을 저희가 서류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비센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였습니다. 어제 솔직히 진짜 아팠거든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의 큰 힘으로 지금 조금 더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안 아프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구독자 누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